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빡빡하게 갔어요. 저도 아주 오래간만에 하니까 빡빡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리벳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편심 하중을 받는 리벳의 이음에 대한 얘기를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책에 좀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다시 좀 보면은 자, 먼저 제목을 좀 쓰면은 편심 하중을 받는 뭐예요? 리벳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이런 부제가 있을 때,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리벳 이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디서? 자, 이쪽에서, 자, 편심이니까 이쪽에서 어떤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벳이 있으면은, 자, 만약에 힘을 무리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쪽에 편심을 줬으니까 회전한다. 이런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여기 누르는 힘에서부터, 여기, 그죠? 리벳까지.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L로 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L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 리벳과 리벳 사이에 요 거리가 있죠. 자, 요 거리를 우리 예를 들어서 100mm로 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서 여기에 리벳 거리도 얼마다? 100으로 보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이거 편심 하중을 받는 리벳의 이음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때, 자, 우리, 요 밑에서부터, 아니, 좁다. 여기서부터 하자고요. 자, 맨 처음에는 뭐를 합니까? 우리 또 전에 우리 설계하면서 배웠습니다. 도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심 구하면, 자, 이거의 중심은 어디냐 그랬을 때, 리벳을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은 어딥니까? 중심은, 이거 뭐 분필이 자꾸 색깔을, 요거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 100mm의 요 중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 50mm씩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중간,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또 50mm씩이죠? 자, 이랬을 때, 어느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도심이라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편심하중의 리벳을 계산할 때는 도심을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F1이라 그럽니다. 자, F1은 뭐냐면 수직하중입니다. 자, 눌러주는 수직하중.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리벳 한 개가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리벳 한 개가 받는 힘입니다. 한 개가 받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F1은 이렇게 되는 거죠. F1은 우리 N분의 뭐라 그러냐면 P 이렇게 계산합니다. N이 뭐예요? N은 리벳의 리벳 개수입니다. 리벳 수고, P는 눌러주는 하중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수치가 있으니까 자, 우리 하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뉴턴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직하중 리벳 하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된다? N이 몇 개입니까? 리벳이 4개라는 거죠. 4분의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다? 4, 2는 8, 250이네요. 4, 5, 20. 그죠? 리벳 하나가 받는 힘 F1은 얼마다? 250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을 우리 요 밑에서 또 똑같이 색깔도 똑같은 걸로 하자고요. 자, 그래서 좀 크게 그려서 보자라는 거죠. 자, 요 리벳이 요렇게 있을 때 조금 밑에서 똑같이 왜 삐뚤어지나요? 요거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또 떨어지네, 여기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리벳 하나가 받는 힘은 얼마라는 거예요? 250이라는 겁니다. 250 뉴턴이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요것도 얼마가 받는다? 250. 자, 요게 뭐예요? F1입니다. F1이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이런 힘이 받는 거죠. 받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편심을 받으니까 이거는 밑으로 힘이 받고 회전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위로 간다는 거야, 힘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쪽으로 F1이 얼마가 받는 겁니까? 250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도 힘이 위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얼마가? 250 뉴턴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도심을 구하고 두 번째 뭐에 대한 거? F1 수직하증 리벳 하나가 받는 힘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계산하냐 그러면 K라 그럽니다. K라 그러는데 자,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비례상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비례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했을 때 자, 옆에다 그냥 쓰자고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N1 R1 자승 플러스 N2 R2 자승 플러스 쭉 있는 거. 자, 요런 그룹이 요렇게 있는 게 쭉쭉쭉쭉 있으면 요거 하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그리고 위에는 뭐다? PL 이렇게 얘기합니다. P는 뭡니까? 눌러주는 힘이고 L은 뭡니까? 자, 우리 이거 눌러주는 편심하 중에서 리벳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자, 우리 여기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N1이 몇 개입니까? N1인데 여기 한 그룹이니까 리벳이 4개잖아요. 자, 4개에다가 R1이니까 뭐야?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여기서 어느 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자, 우리 여기서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반지름으로 보는 겁니다. 요걸 R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벳이 있을 때 요게 뭐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수치로 보면 요게 뭡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다? 50이고요. 또 요 위에가 여기 얼마입니까? 100의 반이니까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50 그러면은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는 R이 얼마입니까? 5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4 곱하기 50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승이니까 요거에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눌러주는 게 1000이니까 1000이고요. 1000뉴턴에다가 곱하기 L도 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L. 자, L이 지금 여기서부터 눌러주는 데서 여기까지라 그랬는데 표시는 이렇게 L이라 그랬지만 L에다가 어디? 여기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심까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L이라고 표시했지만 1000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5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다? 1050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하는 게 비례상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자, 계산하는데 물론 이제 수치는 좀 빡빡하지만은 자, 이거 다 우리 또 공무원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계산기 쓴다 못 쓴다? 쓴다고요? 아닙니다. 계산기 못 씁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치가 어려운 것들은 좀 힘들지만 힘든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루트 2는 얼마입니까? 루트 2는 1414잖아요. 1.414. 어떻든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저는 계산을 해왔습니다. 얼마가 나오냐 하면 5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비례상수라는 거는 K라는 값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525 맞죠? 525 이거 된 거 맞네요. 자, 그래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왜 구했느냐 하면 요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지금 F1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F2입니다. 그럼 F2가 또 뭐냐 이렇게 됐을 때 F2는 비틀림 하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받는 게 F1의 힘인데, F2는 비틀림 하중이라 그래서 어떤 힘을 받는 거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도심이죠. 자, 요거에 도심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힘을 받는 거는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힘을 받는 건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90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얼마? 우리가 직각으로. 여기도 요거 얘 리벳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90도로. 자, 요것도 어떻게? 요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작용한다? 요것도 요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한다. 요게 뭐다? F2입니다. F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2를 구할 때는 F2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K. 우리 이걸 이제 구한 게 여기 써먹으려고 구하는 겁니다. K에다가 R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또 여기서 보면 K는 얼마라 그랬어요? 525입니다. 525에다가 R은 얼마라 그랬어요? R은 여기서 구한 거 요게 R이잖아요. R은 50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50 루트 2. 자, 그러니까 요거 또 우리 계산하면 계산 우리 빨리 해야 됩니다. 37123.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수치는 이렇게 좀 빡빡하게는 물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2를 구했어요. F2를 구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요 위에서 써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 합력이라 그럽니다. 합력이니까 요거 F를 구하는 겁니다. 합력은 요걸 합력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우리 이거 합력이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 자, 이거하고, 자, 이게 만나는 요 힘이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F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세타죠. 요게 아까 요 각도, 여기 나오는 각도들은 다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F1이고, 요게 F2니까 요거의 합력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합력이 마찬가지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다. 자, 그래서 이게 F1, F입니다. F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을 때는 자,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F1의 자승 플러스 F2의 자승 플러스 2 F1, F2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은 하기가 어렵죠. 그죠? 계산기 없으니까. 정말 이런 게 또 말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우리 합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최종으로 편심하중에 받는 리벳을 구하는 거잖아요. 리벳의 응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응력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타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타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정확하게 전단 응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4분의 파이 D 자승 우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의 F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 뭐, 우리 전단 응력 F 여기서 구한 거 여기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하는 걸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리벳에서 가장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간단하니까 되는데. 자, 그래서 근데 또 뭐냐, 이거 왜 하느냐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 편심하중에 이렇게 옆에서 받는 게 편심하중인데 이렇게 받을 때 리벳에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도심을 구하라는 거죠. 중심. 자, 그러니까 중심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요 중심이 여기다라는 거. 그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수직하중 리벳 한 개가 받는 F1 받는 힘 지금 얘기한 이런 힘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N분의 P라는 겁니다. 자, N분의 P 공식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워갖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을 구했으니까 실은 그 다음에 이제 F2를 구하는 거예요. F2는 뭐야? 비틀림. 이게 편심을 받으니까 비틀려서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구하는 게 뭡니까? KR이라는 공식. 이것도 그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K가 뭐냐? K가 비례상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례상수를 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N란, R란 이렇게 해서 PL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여기 L이라는 게 거리를 갖다가 도심까지 딱 주면은 또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거리를 줬을 때는 도심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KR로 해서 F2를 구했다라는 거죠. 비틀림 하중까지 수직 하중하고 비틀림 하중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슨 힘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합력, 그죠? 이거에 대한 우리 합력을 받는 거라는 거죠. F에 대한 합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F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 구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받는 전단 응력은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 편심하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 이제 그런 게 쭉 나와 있지만은 조금 또 그림은 약간 다르고 뻑뻑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 이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거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이게 어느 문제집에서 내가 본 겁니다. 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물체에 이렇게 리벳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어떻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리벳 간의 요 거리, 피치라 그러죠, 지금? 요 피치를 요걸 얼마로 본다? 200으로. 다 요게 얼마다? 200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피치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받느냐 그랬을 때 힘이, 자, 눌러주는 하중이 여기서 눌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P다. 자, P는 우리 그냥 또 매지만 1000으로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1000뉴턴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리벳에 받는, 이것도 좀 편심이죠. 그죠? 중심에서 받는 게 아니고 편심이라는 거죠. 받는 리벳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옆에서 한 거와 같이 첫 번째 뭐를 구해야 됩니까? 도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심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중심은 어디입니까? 중심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심은 여기죠. 그죠? 여기. 여기가 요게 도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게 200이니까 요건 얼마입니까? 100씩이죠. 그죠? 여기서 100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심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구한다? 수직하중 F1을 구하는 겁니다. 자, F1은 여기서 봤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N분의 P다. 이렇게 되는 거죠. N분의 P. 그래서 N은 몇 개입니까? 이것도 리벳이 4개고, 받는 힘, 하중은 얼마다? 1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250씩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면은 여기서 받는 힘은 250씩 받는 겁니다. 얼마씩? 250. 요게 F1이에요. 자, 요것도 뭐다? F1 250을 받는 겁니다. 여기 250을 받는데, 자, 여기서는 이쪽에서 받으니까 편심을 해주고 받으니까 얘 두는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이런 힘을 받는 거죠. 회전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쪽으로 얼마? 250을 받는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250이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우리 F1 수직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비례상수 K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비례상수 K를 구할 때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지금 요 공식 여기 그대로 보면은 N1 R1 자승 플러스 N2 R2 자승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N이 개수잖아요. 개수는 몇 개야? 4개인데 거리가 다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리벳하고 요 리벳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똑같죠. 자, 거리가 똑같으니까 요거 별도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리고요. 또 요거하고 얘가 같은 거리잖아요. 도심에서.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쓸까요? 두 개. 첫 번째 여기서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N1이 자, 요거 두 개죠. 하나, 두 개니까 2 곱하기 뭡니까? R1이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자승. 자, 이거분의 P는 눌러주는 게 1000이고요. 천천히. 자,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N이 얼마입니까? L이죠. L이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나오는 게 K를 구해서 요거 하나고, 자, 요거 하나만 이게 두 개로 했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같이 하자고요. 자, 요거 같이 요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되고, 같이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 N2 두 개 곱하기 100 200, 그러니까 300이죠. 300자서.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것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냥 옆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써왔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5가 나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비례상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F2 이렇게 되는 거죠. F2는 뭐라 그랬어요? K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KR, 그러니까 K가 얼마다? 0.59. 자,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요거죠. 여기서 요거니까 100이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100도 있고, R이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곱하기 요거는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5의 R이 얼마입니까? 3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계산기를 두들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요거는 50이 나오는 거고, 저희는 3, 55, 15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F2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2는 0.5, 이쪽으로 얼마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받는 게 50이 받는 거고요. 그죠? F2. 이건 뭐 합력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똑같습니다. 50이고, F1, 여기서 받는 게 요게 15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위로 받는 게, 아이고, 이렇게 복잡해. 응? 요거 조금 지우자고요.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리고 할 걸 그랬네요. 요게 50 받고, 요게 또 뭐 얼마를 받습니까? 150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50, 15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거리에 따라서 받는 거. 자, 그래서 요게 F2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합력. F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여기 250인데 이게 이쪽 250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죠?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100이고 이거는 얼마? 200을 받는 거고. 자, 여기서 요거는 얼마? 이건 둘 다 1로 내려오는 거니까 요거는 300을 받는 거네요. 자, 요것도 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400을 받네요. 자, 그러니까 합력은, 자, 요쪽에 맨 끝에 거는 100을 받고, 그 다음에 200을 받고, 300을 받고, 요거는 얼마다? 400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더 복잡한데, 요걸 또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해서 푸는데도 맨 처음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푸는 방식,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눈 위로 보면 안 되고 쭉 이렇게 해보시면서 또 요거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그죠?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우리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 리벳 편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리벳에 대한 거는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제5장의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용접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요거 이제 지우자라는 거죠. 자, 지우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 용접에 대한 얘기를 보자라는 거죠. 몇 장입니까? 제5장. 5장의 뭐에 대한 얘기? 용접에 대한 얘기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접에 보면은, 자, 우리 제1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용접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접의 종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는 그죠? 읽으면 됩니다. 우리 또 뭐예요, 이런 거? 리벳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용접도 어디? 기계 일반에서도 배우고, 어디? 기계 공작법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접의 종류 보면 우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되죠. 융접이 있고, 앞접이 있고, 납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융접은 설명같이 모재를 용융 상태로 하여 결합시키는 거. 그러니까 녹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앞접은 뭡니까? 압력을 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접은 용가제만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모재를 가열하지 않고 용가제를 사용해서 접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도 우리 그냥 읽어주시면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 용접 이음의 특징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거니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 용접 이음의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단점에서 그 1번 우리 보면은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용접할 때 고열에 의한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접에서 이 말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가해서 하니까 변형이나 뭐가 생긴다? 잔류 응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잔류 응력을
방지한다. 방지하는 게 아니고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제거하는 게 우리 또 이런 거 많이 평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 잔류응력을 제거하는데 우리 뭐 합니까? 열처리를. 그죠? 우리 풀림. 그죠? 열처리에 풀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쇼피닝이라 그러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풀림은 이거 뭡니까? 우리 어닐링이라 그러죠. 자, 어닐링.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논행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김에 그냥 우리 한번 열처리 하는 거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당금질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뜨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불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풀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 하면은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쇼피닝도 보면, 자, 요 숏이라는 게 뭡니까? 숏 짧다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요거 강구라는 뜻입니다. 강구가 뭐야? 세다 말하는 거죠. 이 강구로 해서 어떻게 고속으로, 그죠? 이 표면에다가 두들기는 겁니다. 그죠? 두들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나 경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풀림이나 쇼피닝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용접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2절에 용접 이음과 용접 기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밑에 것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봐서 쭉 보는 겁니다.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자, 3번에 보면 용접 이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용접도 그래서 요거 우리 기본이잖아요. 용접 이음도 뭐가 있냐 하면은 맞대기 용접이 있고요. 우리 리벳하고 그저 똑같아요. 맞대기 용접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겹치기 용접이라 그러죠. 모살 용접 또는 필렛 용접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겹치기 용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맞대기 용접이라는 건 자, 말 그대로 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을 갖다가 맞대서 그죠? 요 사이에다가 용착금속을 넣어서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겹치기 용접은 뭐냐 하면은, 자, 이런 판하고, 그죠? 또 요런 판을 갖다가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죠. 겹쳐서 여기에 우리가 뭐냐 하면 용접을 하는 거. 자, 이게 우리 뭐냐 하면 겹치기 용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우리 보면은 맞대기 용접에 요 2번에 보면은요, 용접부 모양에서 여러 개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I형, 뭐 V형, X형, U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H형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 일반에서도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I형 지금 이렇게 생긴 게 I형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뭐냐 하면은 얇다라는 거죠. 가장 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형이 가장 두꺼운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쓱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용접 기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용접 기호 이런 거, 그죠? 우리 또, 그죠? 잘 알아야 됩니다. 용접에 대한 기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용접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요런 면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면서 많이 하잖아요. 요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홈을 파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그루브라 그러는데, 자, 요렇게 파서 했다. 아이고, 지저분하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맞대기 할 때 요 간격이 있잖아요. 요 간격, 우리가 보통 이제 3mm 이하를 주는데, 이렇게 되면 3mm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도 3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우리 지금 봤을 때, 자, 요 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우리 글로브 요게 얼마냐 하면 60도 정도입니다. 그러면 60도, 이게 만약에 60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60도 이렇게도 또 써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요거 깊이, 용접의 요
깊이, 여기까지 요 홈의 깊이죠. 요걸 우리 또 홈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국산말로는 그로브 홈 이랬을 때 홈의 깊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10mm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다 쓰는 것보다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왜 썼느냐? 지금 책에 없으니까. 요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홈의 깊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책에서 보면 됩니다. 책에서 이제 우리 용접부 박스를 보는 겁니다. 표면 모양이 평탄하게 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쭉 긋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목은 오목, 그 다음 볼록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듬질하는 방법이죠. 다듬질하는 방법에 치핑을 어떻게? C자로 쓰고요. 만약에 연삭일제는 G자, 그 다음에 절삭일제는 M자, 그 다음에 요거 F자. F자는 뭐예요?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죠? 지정하지 않음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F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용접일제는 어떻게 시커멓게 칠한다라는 거죠. 삼각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체를 할 때는 둥근 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둘레 현장 용접일제는 삼각형에다가 밑에 목까지. 자, 이렇게 삼각형 해서 현장에서 하는데 둥근 용접.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책은 조금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용접 기호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용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